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이번은 용인편 완벽한 사람 울타리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용인은 사람을 쓴다는 말이고, 이 편에서는 임금이 사람을 쓰는 방법의 잘잘못은 명, 언, 양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 입각하여 거기에 절실한 법과 술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 없이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들으니 옛날 사람을 잘 쓰는 이는 반드시 천시에 따르고 인정에 순응하며 상벌을 분명히 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 천시에 따르면 힘쓰는 것이 적고 공을 세우며 인정에 순응하면 형벌이 줄어들고 명령이 행하게 된다. 상벌이 밝으면 배기와 도척을 뒤척여 혼란하게 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흑백이 또렷이 구분된다. 잘 다스려진 신하는 나라의 공을 이룩하며 그것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그것을 인정받아 직책을 받으며 법도에 알맞도록 힘을 다하여 이 일을 책임진다. 신하된 자는 자기 능력에 알맞아서 자기의 관직을 잘 감당하고 자기의 임무를 거뜬히 수행한다. 그리하여 벼슬과 직책이 자기 능력에 차지 않는다는 불만을 마음에 품지 않으며 겸관의 책임을 임금에게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안으로는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 밖으로는 거짓으로 복종하는 적국의 환란이 없다. 밝은 임금은 각자의 일이 서로 간섭하고 침범함이 없게 한다. 그런 까닭에 다투어 소송하는 일이 없다. 선비로 하여금 벼슬을 겸임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기술이 발달한다. 겸임하지 하게 않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기술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공이 같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쟁송이 없다. 쟁송이 그치고 기술이 발달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힘을 겨누지 않으며 빙탄처럼 상반되는 것이 한데 뒤섞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천하는 서로 헐뜯고 상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정치의 극치인 것이다. 법과 수를 버리고 마음 내키는 대로 정치를 한다면 요 같은 성군도 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 규율을 버리고 함부로 자기의 어림짐작으로 한다면 해중과 같은 공교한 공인도 한 개의 수레바퀴를 만들지 못할 것이며 척천을 버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왕이 같은 능숙한 공인도 길이의 반과 나비의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중등 정도의 임금으로 하여금 법수를 지키게 하고 졸렬한 공장으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한다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임금된 이가 현명하고 공교한 사람도 능히 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보통 이거나 졸렬한 이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는 것을 지킨다면 사람의 힘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공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음으로 다스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밝은 임금의 표시는 보기 쉬움으로 약속이 성립된다. 그 가르침은 알기 쉬움으로 말이 실용된다. 그 법은 실행하기 쉬움으로 법령이 시행된다. 이 세 가지가 확립되고 위에서 개인적인 마음, 사심이 없으면 아래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어서 나라는 다스려질 것이다. 이게 규칙에 의해서만 어떤 법이 실행이 돼야지 누가 그 법을 어기는 규칙을 뛰어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자 하면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으로 규칙으로 해라. 제가 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가격에 대한 할인율 정책을 세웠는데 그 할인율 정책을 인도 바이어가 계속 깨고 자기가 추가 할인을 더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법칙을 계속 한번 이제 들어줬으면 내가 한번 들어줘서 추가 할인을 해준 것으로 끝나야지 계속적으로 더 할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팔고도 손실을 주면서 파는 거죠. 내가 어떤 과자를 하나 팔았는데 그냥 이윤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까지면서 과자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한 가지 법칙을 세우고 법칙대로 해야지 그 법칙을 뛰어넘는 어떠한 예외 상황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그 예외, 그에 대한 더 예외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용인편 세 번째,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자국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된 이가 하기 어려운 것을 설정하여 놓고 사람들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죄준다면 사사로운 원한이 생길 것이다. 신화된 자가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해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여 행하게 된다면 숨은 원한이 맺어질 것이다. 임금이 신하의 노고를 위로하지 않고 근심과 슬픔을 가엽게 여기지 않으며 기쁘면 소인을 칭찬하여 어진이와 불초한 자를 함께 상주고 성내면 군자를 헐뜯어 배기 같은 현인과 도적 같은 도둑을 함께 엿보인다. 그러므로 신하가 임금을 반역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옆나라 임금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 백성은 미워하고 밖으로 노나라 사람을 사랑하게 한다면 옆나라 백성은 쓸 수 없을 것이고 노나라 백성도 굳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미움을 받으면 나라에 진력하여 공을 이루기를 힘쓸 수 없을 것이고 노나라 백성을 좋아함을 얻게 되었더라도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타국의 임금을 친애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백성과 신하들은 임금의 빈틈을 엿보게 되고 임금은 고립될 것이다. 빈틈을 엿보는 신하로서 고립된 임금을 섬기게 한다면 이것이 위태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내가 어떤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는데 그 공에 대한 가치를 사장님이나 임금, 대통령에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만큼의 공을 세웠는데 똑같은 연봉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봉으로 책정된다. 그러면 내 허탈감이 심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내가 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큰 공을 세웠는데도 그냥 너는 내가 그냥 연봉 얼마 줬으니까 그 값을 한 거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면 아주 안 좋은 임금이 고립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용인편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